민트 오디오북. 큰 누나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탱자 발가락 만지면서 자란 줄 알고 주댕이질이여,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난 간다고. 땅을 팔아서라도 가버릴 거야. 뭐여? 네 애미를 팔아라 이놈아. 덩달아서 지랄이여, 못나 터진 놈이. 안 되겠다, 그네야. 문열이. 김세인. 언니는 빨랫줄에 널려있는 목이 긴 양말을 걷어서 신으며 바짓단을 양말목에 집어넣는다. 어디서 찾았는지 토시도 끼고 낡아서 테두리가 덜렁거리는 밀짚 모자도 눌러 쓴다. 저렇게 차리고 나서니까 이제야 우리 언니 같다. 가끔 마차 위에 올라서 쌀이비를 붙잡고 서서 뷰티풀 썬데이를 부르며 막무가내로 몸을 비틀던, 신명 많고 목청 좋던 그 시절의 언니 얼굴도 나온다. 난 영화에 나오는 우피 골드버그를 보면서 언니는 어쩜 그런 모양새로 늙어가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었다. 미국에서 17년 동안이나 살았으니 그쪽 물이 단단히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아버지 산소에 가려고 채비를 차리는 중이다. 생전에 아버지는 당신의 오남매를 강낭콩 한 꼬투리에 비유하며 여하한 일이 있어도 5 알갱이가 흩어지지 않게 하라고 어린 언니를 앉혀놓고 당부했었다.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던 언니.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회한에 얼마나 많은 날을 가슴앓이하며 보냈을까. 그러고 보니 막내가 몰고 온 세피아 승용차가 강낭콩색이다. 어머니가 소쿠리를 주섬주섬 내오신다. 이 보고니도 차에 실어라. 솔 좀 뜯어와. 생편 만들어서 큰애 낼 갈찌개 싸분하게. 어머니는 아무래도 당신 칠순을 매식 한 끼로 뚝딱 해치워버린 게 양에 안 차는 모양이다. 어제 뷔페 식당에서 오자마자 마른 녹두를 맷돌에 타서 불려놓으니 오늘은 식전부터 녹두지짐과 손수 장만해 두었던 동동주로 이웃을 대접했다. 그런데 빻아다 놓은 송편가루가 한 말은 되어 보인다. 언니가 시골길을 걷고 싶대서 나도 그렇게 하기로 한다. 여긴 도랑이 있던 자리 같은데? 언니의 기억이 맞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길엔 마을을 관통하여 흐르는 개울이 있었다. 언니와 내가 방걸레를 들고 나와 빨거나 요강을 부시던 개울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가끔 언손을 녹이러 들어가곤 했던 울 밑에선 달개장 풀이 하늘색 꽃을 화사하게 피워내고 울 안에선 둥황색 능소화가 야단스럽게 월담을 하곤 했던 개울가 곤분의 초가집도 온데간데 없고 대신 사통 8달로 통하는 시멘트길이 번들거리고 누워있다.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는 언니의 저 모습이 흡사 어미소를 도둑맞고 빈 외양간을 바라보는 촌부의 그것과 닮아있다. 장우원으로 가는 길을 넓혔어. 마차만 다니던 길을 차가 다닐라니 그래야 했겠지. 개울을 내가 메워놓은 것처럼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한마디 거들어보지만 언니는 생각에 잠긴 눈을 풀지 않고 할 일 없이 날아든 장수잠자리만이 언니와 내 머리 위를 장장 매물돈다. 동구 밖을 빠져나와 학교길에 다다랐을 때 언니가 발길을 멈춘다. 언니가 스스럼 없이 담배를 붙여문다. 담배 연기가 날아오고 생강을 씹었을 때처럼 알큰한 맛이 내게 전해진다. 저건 창식 오빠네 밭 같네. 옛날엔 저기다 담배를 심었었는데. 아스만 눈길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언니의 모습도 역시 생경스럽다.
언니를 저런 표정에 익숙하도록 만든 것이 세월이었나, 지난 한때의 가난이었나. 언니, 우리 물방울 놀이 해볼까? 방과 후에 우리가 창식 오빠네 밭머리에서 맷등에 배를 깔고 엎드려 놀던 일이 생각나서 정해보았다. 언니 얼굴에 금세 환한 화색이 돈다. 언니가 물이 통통하게 잘 오른 잔디줄기 하나를 뽑아든다. 나도 잔디줄기를 손톱 끝으로 훑어서 즙을 짜낸다. 언니의 줄기 끝에 달린 물방울은 수수 알갱이만 하고 내 건 좁쌀 알갱이만 하다. 우리는 장난기 많은 초동이 되어 이마를 맞대고 서서 물방울을 붙인다. 내 물방울이 언니한테로 옮겨갔다. 언니가 이긴 거다. 언니가 갑자기 시무룩해진다. 저건 우리 감자밭이잖니? 근데 언제부터 논으로 만들어 놨대니? 언제부터? 나도 잊었던 여주 사투리가 언니 입에서 튀어나왔다. 우리 어릴 때는 저 밭에 감자를 심었었다. 그래서 그 밭을 감자밭이라고 불러왔다. 밭농사는 논농사보다 일품이 많이 드는데 우리 집은 무노는 적고 밭만 많아서 항상 일손이 딸렸다. 게다가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어머니가 대신 메웠고 안살림은 맞이인 언니가 맡아야만 했다. 언니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저 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그루동부를 따다가 교복 입은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서 매에 쫓기는 까투리처럼 오금을 펴지 못하고 밭고랑으로 숨곤 했던 언니의 슬픔을 창해같이 펼쳐진 저 논의 벼들은 알까? 그럼 저쪽 신장로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는 강낭콩색 승용차에 탄 막내는 알까? 모른다. 절대로 모를 것이다. 그때 불던 바람의 여울터에서 언니 울음을 훔쳐보았던 하루살이라면 혹시 또 모를까. 6.25가 막 지난 50년대의 산골마을에서는 큰딸은 태어날 때부터 살림미천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쓰고 나온 것이나 진배 없었다. 기저귀를 빼내기가 무섭게 어른들은 방걸레를 가져오라고 시켰고 걸음마를 익히기 시작할 때부터 베개를 묶어주며 동생 업어주는 훈련을 시켰다. 우리 집은 학교를 못 보낼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는 단지 큰딸이라는 이유를 들어 언니를 그렇게 까투리 신세로 만들어버렸다. 여기 그때의 까투리 한 마리가 뷰티풀 선데이 대신 담배 연기를 흘려보내며 추억의 고개를 넘고 있다. 생각나니? 감자 캐던 날. 그럼 언니 생각나고 말고. 나는 대답 대신 언니의 팔목을 꼭 잡아준다. 우린 형제지간이자 서걱거리는 유년의 기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동지이므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면이 있다. 언닌 5학년, 난 3학년. 그 여름의 장마가 내 기억의 강에 넘실거린다. 팔려가는 어린 송아지의 슬픈 눈동자의 언니가 댕댕이 덩굴처럼 내 가슴을 휘어감는다. 해교 파에거던 곧장 감자밭 들어와. 아침 쌍머리에서 어머니가 일렀다. 우째냉큼 대답이 없어. 큰년 말이여. 그래도 언니는 대꾸를 하지 않은 채 단단히 부어 터져서 어머니 말을 빌리면 주댕이를 대빨 내밀고 먼저 등교해버렸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멍석 밑에 감춰두었던 만화책을 꺼내들고 부엌으로 갔다. 하얗게 골마지가 핀 열무김치 한 보시기를 붓두막 위에 올려놓고 와르르 흩어지는 물에 만 꽁보리밥을 연신 퍼먹으며 만화책장을 넘기고 있는데 언니가 왔다. 당번이라서 늦었거든. 근데 언니는 왜 인제서 와? 시조 못 외워서. 어저께 연습할 땐 잘했잖아. 밥이나 먹어 언니야.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언니는 밥도 거른 채 찐감자 두어 알을 볼이 미어지도록 입에 넣고는 부엌바닥을 부직갱이로 쿡쿡 찍었다. 어서 밭에 가자는 신호였다. 내가 건네준 냉수를 받아 마신 언니는 한 손에 국어책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부직갱이를 든 채 날더러 그 부직갱이 끝을 잡으라고 시켰다. 언니는 눈뜬 소경처럼 부직갱이 끝을 잡고 책 읽는 데에 정신을 팔며 들길에 나섰다. 청사알리 벽계수야 쉬가말 자랑 마라. 때 아닌 시조소리에 송사리들이 놀라 와르르 흩어졌다 모이고 이제 막 뒷다리가 생겨나 흡사 도마뱀 꼴을 한 개구리 새끼들이 오줌 줄기를 갈기는 꼴을 훔쳐보면서 붉은 개역귀 풀꽃을 훑으면서 들길을 걷던 나도 어느새 청사알리 벽계수야를 읊고 있었다. 우리가 감자밭에 당도했을 때 아기는 이모네 집에 맡겨놓았는지 보이지 않았고 셋째와 넷째가 흙강아지 꼴을 해가지고 군데군데 감자무더기를 만들어 놓는 중이었다. 방공일인데 우째서 인제 오니? 오장사일행 분지가 벌써 운젠데 조밥 먹을 때 헛말을 잊어먹은 거요. 애미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요. 변소 청소했단 말이요. 시조 못 외워서 그랬단 말이요. 두간 소지한 걸 뭔 배슬이나 한 것처럼 유세를 떨고 자빠졌네나. 문열이 짓은 독판하고 와서는 나는 소해교 문턱에도 못 가보았어도 동상들 어깨 너머로다 어문을 다 깨쳤는데 저 지집에는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몰라. 대가리가 새대가리인가 보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공부 좀 해볼거 난도. 지름 닳고 가면서 공부한답시고 누뚜룩 자빠졌을 거면서.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다 말해요. 감자 캐느라고 못 외웠다고. 애들이 놀려. 여름엔 둔재 겨울엔 천재래요 나보고. 내가 새대가리인지 천재인지 보여줄 거니깐 말리지 마로. 말려봤자요 뭐. 그런데 듣자 하니까 저 지집애 가 한마디도 안 지고 말대꾸를 하고 자빠졌네 나. 중얼거리는 주둥배기를 자방틀에다 대고 쭝쭝 박아버릴까 보다 그냥. 그래고 놀리면 됐수요. 지집애 방탱이가 공부는 잘해서 어디다 쓰게. 언니는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지집애 방탱이덜 운운할 때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주지시키기 위한 서두라는 걸 감자밭에 있는 군뱅이도 다 알아들었다. 어머니는 장우원 근처에 있는 오갑산 및 산골에서 나서 역시 산골인 우리 동네로 시집을 왔다. 하여 익히 보아오던 것만을 고집했고 당신의 옹색한 생활 테두리 밖의 것에는 생각이 짧았다. 그런 어머니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란 글쎄 고집센 황소를 몰고 도랑물을 건너기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감자는 풍작이었다. 리어카로 2번이나 실어 나르고도 한 삼태기는 실이 남았다. 남은 감자를 다 씻자 리어카가 한량하게 비어 있었다. 넷째인 남동생이 자꾸만 그 빈자리에 눈길을 주며 리어카 뒷공무니에 따라붙었다. 어머니가 넷째를 태워주었다. 저 새끼는 야가 빠졌어 아주 저만 타고. 타달타달 따라오던 셋째 여동생이 샘을 냈다. 타. 언니가 말했다. 셋째와 넷째는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이좋게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는 앞에서 끌고 언니는 뒤에서 밀었다. 나만 혼자 걸어가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 나만 걸어가고. 언니가 어머니 눈치를 보며 턱짓으로 리어카를 가리켰고 작은 고갯마루에서 나는 조심조심 한쪽 발을 리어카에 올려놓았다. 셋째와 넷째가 엉덩이를 조금씩 틀었다. 옹색했지만 앉을 수는 있었다. 우리 셋은 뚜아리 모양으로 어깨동무를 했다. 하늘에는 낫달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어머니 입에서 가끔 아휴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언니 입에서도 그랬다. 어른들은 힘들 때면 늘 그런 소리를 냈다.
우리 셋은 낫다를 올려다보며 키득거렸고 리어카는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다. 동차아니 밝았느냐 누구지리 우지지인다. 너 시방 뭐고 자빠졌냐? 니 약간 나밀지 않고서. 허리를 한껏 구부리고 눈을 휘둥그렇게 부라리는 어머니는 영락없는 소 같았다. 시조에는 거 변소 청소했던 게 떠올러 미치겠단 말이여.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여. 그럼 장식 오빠가 밖에 수루다 물도 떠다 줬단 말이여. 얼마나 창피했는지 엄만 모를까. 장식 오빠는 언니보다 2살 위였지만 9살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6학년이었다. 언니 정말로 창피했겠다. 정말이여. 내 말에 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창피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는 어이 니 아까 나 잘 밀어. 고갯마루에서 잠깐 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뚜아리 모양을 만들었고 어머니는 리어카 손잡이 안으로 들어갔다. 리어카가 비탈길로 막 미끄러져 내릴 때 둔덕에 서 있던 언니가 느닷없이 리어카에 올라탔다. 리어카가 덜컹 멈춰서고 동시에 손잡이가 번쩍 들리면서 어머니의 턱을 된통 후려갈겼다. 짐을 싣고 고개를 내려가려면 앞사람은 리어카 손잡이를 누르고 뒷사람은 리어카를 잡아당겨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속도가 붙어 앞으로 고꾸라지기 십상이었다.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우리들은 함부로 얽혀 새끼줄처럼 꼬이면서 길바닥에 널브러졌고 감자 삼태기도 논으로 처박혔고 짐을 부려놓은 리어카는 저 혼자 비탈길을 내달렸다. 어머니의 턱에는 감자 꽈리만한 혹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대책 없이 웃음보가 터져서 깔깔댔고 셋째도 그랬다. 날로 가는 기러기 배꼽을 봤나? 이것들은 왜 웃고 지랄더려? 벌떼기는 까가지고. 어머니가 마치 장구를 치듯이 셋째와 내 등짝을 두드렸다. 그 바람에 볼을 쓰다듬던 셋째가 제 손바닥으로 상처난 볼을 쓱 문댔고 언제부터 흘러내렸는지 내 코에서 코피가 한 방울 툭 떨어졌다. 이번엔 무릎에 피를 흘리던 언니가 우리 꼴을 쳐다보고 살에 들린 듯이 킥킥거렸다. 셋째와 나도 덩달아 웃어댔다. 넷째가 뚜왕 맥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꼴을 해가지고도 웃음이 나오니 나와? 넌 또 뭘 잘했다고 웃고 지랄이여? 어머니가 셋째와 내 머리통을 쥐어박더니 고무신짝을 벗어서 언니 등짝을 훔쳐 때렸다. 언니가 먼저 툭툭 털고 일어나 감자를 주었다. 어머니는 리어카를 바로 잡아놓고 삼태기와 호미 등을 챙겨 담았고 우리는 풀숲을 해적여가며 함부로 흩어진 감자를 주워 담았다. 감자를 다 주워 담고 나서 미루나무 그늘 아래서 언니는 상처난 무릎에 박힌 모래를 파내고는 고운 흙을 뿌려두었고 나는 쑥을 뜯어서 코를 틀어막았다. 아이고 턱주가리야. 생각할수록 부하가 끓어 죽겠네 그놈의 지집에. 땀을 들이던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푸념할 때 하늘엔 그때까지 우리를 따라오던 낫딸이 쉬고 있었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낮에 나온 반달을 선창했고 나머지도 따라 불렀다.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우리 아기 아장아장 걸음 걸을 때 한쪽 발에 딸깍딸깍 신겨주었으면 우리들의 노래가 마지막 소절을 넘겼을 때쯤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민나이롱 블라우스의 유두 부분이 아기 똥풀 잎새만큼 젖어들었던 때가 어머니는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젖을 문댔고 이문에 맡겨놓은 아기가 배고프겠다면서 언니가 바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미루나무 위에서 숨죽이고 있던 쓰르라미가 쓰려
따라 울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오롯한 오솔길에는 쓰르라미 울음은 들리지 않고 칡꽃만 지천으로 비어있다. 나는 칡꽃을 좋아하지만 볼 때마다 매양 섣불리 손대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버릇이 있다. 언니가 탐스런 칡꽃 한 송아리를 따서 내 단추구멍에 꽂아주고는 또 한 송아리 따서 냄새를 맡고 있다. 마중물을 붓듯이 코 속으로 들어간 칡 향기가 제 향기의 기억을 불러내온다. 집안일을 건사하면서도 강의록으로 공부하여 검정고시를 치르는 등 언니는 처녀 시절을 참으로 열심히 살아냈다. 그러던 언니가 창식 오빠와 연애를 건다고 동네에 소문이 바다하게 났다. 어머니는 동네 혼인 안 시킨다고 창식 오빠와 떼어놓기 위해서 언니를 이태원에서 가방가게를 하는 친척집으로 보내버렸다. 큰딸 역할은 자연스레 내게로 넘어왔고 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다. 시골서 한 6개월 버티던 나는 언니를 찾아가서 같이 공부하자고 부추겼다. 우리는 나란히 검정고시 학원 새벽반에 등록했다. 수업 첫날 정치경제 선생이 들어왔다.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우선한다. 먹지 않으면 먹힌다. 경쟁 상대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게 마련이다. 냉정히 말해서 여러분은 오빠나 남동생 때문에 집에서도 밀려난 거다. 그렇게 양보해봐야 여러분 몫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 무식하다고 못 산다고 무시할 거다. 이제부터라도 마음 독하게 먹어라. 낙오되지 마라. 선생은 그런 말로 정신무장을 시켰다. 나는 명문학원이라더니 잘 가르치는구나.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우리 집에서는 아들은 말끝마다 우리 장남, 우리 맞상제라고 추워주면서도 딸들은 큰 년, 작은 년 전미사를 붙여가며 일만 부려먹었다. 분명히 언니가 맞이인데도 어머니는 남동생을 맏자식이라고 주입시켰고 어린 남동생은 여과 없이 그 교육을 체질화시켰다. 그래서 누나들은 이 다음에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 될 인척으로 미리부터 저만치 떼어놓으려는 유치한 행동을 보이곤 했었다. 언니 파이팅! 내가 속삭였지만 언니는 뜨악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쉬는 시간이 되자 언니는 막무가내로 책가방을 챙겨들고 학원을 빠져나왔다. 바람이나 쐬자면서 언니는 날 데리고 불암산을 갔다. 산에는 칡꽃이 한창이었다. 저 칡넝쿨 좀 봐. 병든 노간주 낭구를 감고 올라가니까 이파리가 핀 것 같으지 않니? 저기 좀 봐. 철석이한테 칡넝쿨은 무릎을 내주고 제사를 뜯어먹게 내버려두는 거요. 학원 선생이라는 사람이 칡넝쿨만도 못해. 형제지간에 이간질이나 시키고. 언니는 그날 이후로 학원에 나가지 않았다. 따라서 언니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다. 근면하고 착한 언니의 학력이 고작 거기에 머무르게 된 데는 유난스럽게 남녀 차별을 하던 당시의 동네 풍습도 한몫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아버지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우리 집은 이상하게 조상 대대로 남자들이 단명을 하고 손이 귀했는데 아버지도 특별한 병명도 모른 채 자리 보존하고 골골 앓다가 40을 갓 넘겨서 돌아가셨다. 아버지 산소가 있는 산모롱이를 돌아들자 산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세상에, 네가 여태까지 물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 적적하지 말라고. 옛날엔 비둘기가 구구 울었던 것 같은데 지금 듣는 저 산비둘기의 울음은 구구구구 이렇게 들린다. 넷째가 장가지를 치며 기를 내고 있어 금방 베어낸 생나무 냄새가 진동을 한다. 언니와 나는 갓 이발하고
양편으로 늘어선 나무 병정들의 사열을 받으며 산소에 닿는다. 언니가 봉분에 난 버르장머리 없는 망초대를 뽑아버린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나서 나생이와 꽃다지 나물을 뜯어다가 된장국을 끓여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바로 망초대였다. 삶아서 무쳐 먹으면 봄맛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망초대. 조금만 뜯어도 금방 바구니가 찼다. 그러나 언니는 손이 많이 갈 뿐더러 삶으면 누렇게 색깔마저 변하는 쇠스랑 깨비를 뜯으면서도 망초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망초대는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고 나서부터 퍼진 나물이래요. 일본 놈하고 같이 왔나 보? 언니는 그렇게 엉뚱한 데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물지를 못했고 우리 형제 중에도 키가 제일 작았다. 어머니는 이런 언니를 두고 문열이라서 그렇다고 했다. 마지는 원래 제 어미 자국문을 열고 나오느라고 진을 빼서 그런 거라고. 막내는 돗자리를 펴놓고 넷째는 어머니가 마련해준 제수를 각기 제자리에 진설한다. 풀냄새가 은성하게 퍼지는 속에서 언니가 잔을 들고 넷째가 술을 따른다. 언니가 돌아왔다. 무려 17년 만이다. 연애는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소문 때문에 이태원으로 쫓겨간 언니는 가방가게에 드나들던 흑인 병사와 눈이 맞았다. 딸을 낳아서 안고 온 언니를 동네 사람들은 양공주 취급했다. 그 길로 미국으로 가버린 언니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다가 몇 해 전에 이혼을 하고 말았다. 그리곤 이번에 어머니 칠순을 보러 나온 것이다. 언니의 눈에 눈물이 괴어오르고 넷째의 눈자위도 붉어진다. 우리는 정종 한 잔씩을 나누어 마시고 일어난다. 넷째는 산소 주변을 돌아보며 두더지구를 발로 눌러주고 돌멩이를 치우느라고 분주하고 우리는 소쿠리를 나눠 들고 소를 뽑는다. 언니가 아버지 산소 앞에 있는 키 작은 소나무에 붙어서서 고개 숙여 냄새를 맡는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진중한지 마치 묵념이라도 드리는 사람 같다. 언니는 어려서 잎이 큰 외솔만 뽑았다. 연두색 빛을 띤 야들야들한 조선소를 뽑으라고 그래야 나무진이 딸려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어머니가 일러주어도 외소낭구를 뽑아 움쎄야 우리 조선 소낭구가 잘 자라지라고 고집을 피웠다. 공연이 뭐니 해도 솔향은 여전하고 언니와 함께여서 더 좋다. 소쿠리는 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막내가 가자고 보챈다. 시동을 걸어놓고 공회전을 시키는 막내와 아쉬운 듯 돌아보며 스치는 소나무 마다에서 한 줌씩 소를 뽑는 언니를 보면서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드는 지금 내 심정이 묘하다. 우리는 가게를 늘리느라고 한 2년 전에 막내를 통해 농협에서 3천만 원을 융자받았다. 계획대로라면 2년 안에 갚을 수 있었으므로 그다지 큰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IMF가 터지고 나자 매상은 다달이 줄어서 지금은 거의 현상 유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판국에 막내가 덜컥 명퇴를 당하고 말았다. 막내는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받기 싫다고 한동안 집에도 들르지 않더니 갑자기 동네에 드나들면서 땅금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다. 우리 돈을 갚기 위해 그런 건 아닌가 싶어 시골에 가보자고 남편한테 의논을 했었다. 당장 가게를 처분해서라도 빚을 갚자고 길길이 나대더니 말뿐이었다. 면목이 없는지 남편은 어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그 길로 올라가 버렸다. 내가 그렇게 그리던 언니하고는 제대로 한자리에 앉아 말도 섞지 않고 간 남편이 생각할수록 야속하다. IMF가 사람을 버린 건지 원래 본성이
이제야 속내를 드러내는 건지 서글프기 짝이 없다. 막내가 먼저 차에 오른다. 나와 언니도 막내 차에 동승한다. 막내가 헛기침을 해댄다. 아쉬운 소리를 하려는데 목에 걸려 쉽게 뱉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자꾸만 눈길이 백미러 쪽으로 간다. 말은 거스러미를 뜯다가 결국 입술에 피를 내는 막내와 내 눈이 마주친다. 큰 누나, 나 이민 가게 도와줘요. 시선은 그대로 둔 채여서 꼭 나한테 하는 말 같다. 나는 어제 올케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언니한테도 귀띔을 해주었다. 글쎄, 네가 알다시피 내가 뭔 힘이 있어야 말이지. 금전적으로 도와달란 얘기가 아니라 현지 사정이 밝으니까 두루두루 알아봐 달란 거요. 혹시 가족 초청 이민이라든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암튼 좀 알아봐줘요. 고생이야 되겠지만 애들 공부 안 한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요. 애들 공부도 지들이 하려고 해야지 부모 맘대로 안 되더라. 언니 입에서 한숨이 담배 연기처럼 흘러나온다. 막내가 차창을 연다. 내가 공장에서 돌아오는데 말이다. 아파트 앞 잔디밭에서 어린애 둘이 껴안고 뒹구는 거야. 되스럽지 않게 여겼지. 아파트 창문만 열면 보기 싫어도 보이는 풍경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진아였어. 알고 봤더니 그때 벌써 임신을 했단다 글쎄. 그 어린 게. 세상에나 속상했겠다 언니. 말 마. 걔 아빠는 또 어쨌는지 아니? 그만한 일로 흥분을 하냐며 되레 나를 나무라더라.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갭이 너무 커. 막내야, 가지마.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야. 도피하는 건 나 하나로 좋게. 이 정도면 교육이든 사업이든 여기 여건도 너무 훌륭해. 가지마. 그리고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야. 한숨을 물고 있는 막내는 입술에 난 피를 이빨로 지근지근 눌러댄다. 차를 바깥마당에 세우는데 먼저 와 있던 넷째가 나오며 막내한테 사인을 보낸다. 운을 떼어보았냐는 뜻인가 보다. 막내가 양쪽 검지를 겹쳐 X자 모양을 만든다. 우리는 언니가 좋아하는 열무김치에 꽁보리밥으로 저녁을 먹고 나서 송편 반죽을 마루 가운데 놓고 빙 둘러앉았다. 셋째가 먼저 가서 아쉽다. 걔도 있으면 더 좋았을걸. 니들을 만나니까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는 게 가기 싫다 정말. 나도 이젠 늙었나 봐. 무조건 들어오고 봐. 뒤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내 속이 답답하다. 빚만 없어도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큰 누나 가는 대로 가급적 빨리 알아보고 연락 줘요. 그래야 여기서도 준비를 하니까. 어머니는 얼른 감을 못 잡겠는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로 떠본다. 그러다가 막내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 눈빛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요 어서 하는 다그침이 들어있다. 뭘 알아보고 뭔 준비를 한다는 거요? 막내 너도 미국 간다 그 말이여 시방? 막내가 시선을 피하자 어머니는 나를 겨냥한다. 나는 막내만큼 대가 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능청을 떨 만한 반죽도 없다. 그렇대요. 언니 보고 미국 데려가 달라고 저래요 제가. 자식 장계 보내면 남 된다더니 남 얘기가 아니구먼. 네 처가 그러든 애미 내팽 갖치고 도망가자고? 부모는 원래 장남이 모시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하며 형이 할 일을 우리가 해왔는데 죄 없는 우리 집사람은 왜 끌어들여요 괜히. 어머니는 뭔 말인가를 하려다 언니를 보더니 입을 다문다.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떠돌고
교자상 위에는 송편만 하얗게 쌓여간다. 나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궁리 중이다. 혼자 외롭지 않아? 난 차라리 언니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진아가 좀 안 됐긴 하지만. 이 말을 뱉고 나니까 목구멍이 다 시원하다. 그렇지만 막내가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난 이내 주눅이 든다. 3천만 원을 갚지 못하는 한 나는 저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진아는 아빠하고 사는 게 더 좋다는 앤데 뭐. 새엄마하고도 잘 지내나 보더라. 언니가 연기를 입에 가두었다가 길게 내뿜는다. 귀 밑에서 귀고리가 덜렁 흔들린다. 고된 밭갈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소를 연상시킨다. 아무 데서나 그 담배 좀 꼬나 물지 마요. 마실 군이라도 불쑥 들어닥치면 어쩌려고. 그놈의 IMF 환자는 여기도 한 놈 있다. 막내가 원래 저렇게 위턱 아래턱도 몰라보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애는 아니었다. 저러니까 싸잡아서 부시당하는 기분이 든다. 그렇다고 동기간끼리 울근불근하며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두고 보자니 아니 꼽다. 어머니도 가재 눈을 뜨고 막내를 흘겨보면서 한 소리 하려다 그만둔다. 쟤 큰애야. 넌 내일 비행기 타고 가려면 고단할 텐데 그만 물러나 쉬도록 해요. 언니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일어나서 손을 씻는다. 셋째가 남대문 시장에서 샀다는 한복을 몸에 대본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거울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다. 자색 치마에 색동저고리가 곱다 했더니 그 밑으로 드러난 언니의 발 뒤꿈치가 말이 아니다. 허옇게 각질이 일어난 데다가 쩍쩍 갈라진 틈에서는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다.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낸다. 언니는 발이 참 복스러웠다. 발톱은 색이 얼마나 투명한지 복숭아 꽃잎이 날아와 앉은 것 같았었다. 발가락은 또 어디 한 군데 굽은 데도 없었고 발 뒤꿈치는 자두처럼 매끌매끌했었다. 전체적으로 갸름하면서도 곱디고 온 그 발은 외시버선을 신겨놓으면 제대로 어울릴 그런 발이었다. 나는 그 어여쁜 발에 신겨주려고 버선을 몇 켤레 지어왔다. 옷은 기성복을 입더라도 버선만큼은 발에 맞는 걸 신어야 한다. 좋은 날 근사하게 차려입으라고 전통 한복집에 특별히 부탁해서 버선 코에는 잠자리 문양을 수놓으라고 일렀다. 언니를 놀래켜 주려고 신발 치수도 묻지 않았다. 언니가 19살 때 19문을 신던 어머니 고무신을 신으면 헐떡헐떡 벗겨지는 통에 코가 뒤로 가게 신던 게 기억나서 18문으로 하라고 일렀다. 내 눈대중과 기억은 빗나가지 않았다. 변한 건 언니 발이다. 지금 저 발에 버선을 신겼다간 올이 다 뜯기고 말 것이다. 봉제 공장에서 여러 인종 틈에 섞여 맨발로 뛰어다니는 언니의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먼 데를 돌아온 저 발을 이젠 정말 쉬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언니 발을 보고 있던 어머니 고개가 꺾인다.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송편 속으로 단방 떨어지고 어머닌 송편 속을 꾹꾹 우겨넣는다. 어머니는 넷째와 막내가 건네준 송편 피를 손바닥에 대고 한없이 느려 벌써 여러 개째 큼지막한 만두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게 누가 이 은혜를 걸래요? 어머니가 혼자 소리를 하며 치마 말기에 대고 코를 뱅 풀어댄다. 언니가 영문을 몰라 눈치를 살핀다. 어색하니 나? 어색하긴 뒤태가 아주 고와. 엄니 젊었을 때처럼. 거기서도 한복 자주 입어? 그럼 교민들 집에 갈 때, 주일에 교회 갈 때 그런 때 입지.
어머니가 콧물을 들이마시더니 언니 앞으로 다가앉아 옷구름을 고참해준다. 왼쪽 동전 끄트머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목선이 밉다. 어깨나비에 비해 살집이 없는 언니한테 저고리품도 너무 넓다. 게다가 옷고름에 태극 문양이 조잡스럽게 찍혀 있어서 신경을 가운데로 끌어들인다. 옷고름도 다시 매보고 앞서풀 당겨보기도 하던 어머니의 얼굴에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다. 어쩜 어머니는 제대로 된 한복을 하나 장만해 놓지 못한 당신의 불찰에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 환갑을 그냥 넘기자면서 칠순 때 보자고 어머니가 말렸다. 칠순 때 상을 거하게 차려드리겠다고 미뤄두었었는데 그새에 IMF라는 불청객이 찾아와서 어제 그냥 간소하게 보냈다. 언닌 그게 못내 죄송하다고 말했다. 드디어 눈가가 발그레해진다. 그걸 본 막내가 일어선다. 난 그만 건너갈 테니 그 누나 신경 좀 써줘요. 내일 또 보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굳이 제 집으로 가려는 막내를 보자 난 열이 오른다. 이민 가고 싶으면 네 힘으로 가. 언니가 네 봉이니? 봉은 무슨? 그 누나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창피하게. 언니는 자라목이 되어 움츠러든다. 성질만큼 순발력이 따라주지 않는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하여 꾸물거리고만 있고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이놈아, 네가 큰애 등어리 힘으로 다 컸지? 남들처럼 애미 품에서 탱자 발가락 만지면서 자란 줄 알고 주댕이질이여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다. 어머니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딸과 아들이 시비를 할 때면 따져 묻지도 않고 아들 역성을 들어주던 분이었다. 그러게 말이여. 언니, 장맞이던 날 생각나? 막내 갓난쟁이 때. 원군을 만난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얼결의 말투까지 어머니와 같아졌다. 언니한테 물었는데 대답은 어머니한테서 건너왔다. 생각나고 말고. 아이고, 불쌍한.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어머니는 장에 갔다. 아기가 자는 동안 언니와 나는 장독을 열어놓고 빨래도 빨아서 널었으며 시커멓게 물때가 낀 박바가지를 돌멩이로 닥닥 긁어서 담장 밑에다 열을 맞춰 놓았다. 봄내 우리 추녀 끝에서 노란 주둥이를 벌리며 제재거리던 눈에 익은 햇제비가 부지런히 비행 연습을 하는 사이로 빨래들이 돛처럼 바람에 부풀려졌다. 담 너머에서는 미루나무가 허리를 굽혀가며 먹장구름을 모으고 있었다. 바깥마당에 있던 새끼배 남소가 어서 외양간으로 데려가 달라고 움머 채근할 때 아기가 깼다. 언니는 어머니가 하던 대로 아침에 떠놓은 밥물을 숟갈로 떠먹여 주었지만 아기는 받아먹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엄마 전맛과 같아질까 궁리해가며 찝찝하게 간을 맞춰 보기도 하고 당원을 으깨어 달짝지근한 맛을 내보기도 했지만 허세였다. 배고프면 먹게 되어 있다던 어머니의 말도 맞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후두득 피마자 잎새에 빗방울 듣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는 포대기를 꺼내어 아기를 들쳐업었다. 언니가 장독 소래기들을 단속하고 나서 바깥마당에 있는 소를 끌어다 외양간에 매는 사이에 나는 바지랑떼를 빼내고 빨래를 걷었다. 밖에 나갔던 셋째와 넷째가 사립을 밀치며 조르르 들어섰고 그 뒤를 쫓아 어느새 꽁지가 달린 중병아리들도 함초롬이 젖은 날개를 털며 종종종 들어왔다. 셋째가 자배기를 끌어다가 낙숫물을 받기 위해 추녀 끝에 대놓았다. 등에 업힌 아기가 코를 비비며 짜증을 부렸지만 언니는 비설거지를 끝내놓고 나서야 낙숫물에 발을 헹구고 방으로 들어섰다. 우왕좌왕하고 있던 우리들도 그렇게 했다. 다시 암죽을 먹여보았지만 이번에도 받아먹기는커녕 기를 쓰고 울기만 했다.
원래는 울음끝이 그렇게 질긴 애가 아니었는데 그날은 이상했다. 언니가 다시 아기를 업고 달랠 때 하늘에서 우르르 쿵쾅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아기가 사지로 언니를 결박하듯이 매달려 울었다. 나는 언니 등 뒤를 따라다니며 아기 엉덩이를 토닥여 주었고 셋째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애기 우트게 해 앓는 소리를 냈다. 언니가 아기를 또다시 내려놓았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언니를 지켜보았다. 언니가 러닝 셔츠를 걷어올리더니 12살의 빈약한 젖꼭지를 아기의 입에 물려주었다. 아기가 허겁지겁 달려들자 언니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츠렸다. 아기가 불에 댄 것 마냥 자지러졌다. 언니는 아기를 방바닥에 집어던지며 마당으로 달려나가 펌프물을 푸걱푸걱 끌어올려 발칵발칵 마셨다. 천둥을 동반한 번개가 과당 따가따가따가 따발총 소리를 냈다. 아기와 함께 셋째와 넷째도 엄마 엄마 부르며 울었다. 삼중주가 울려 퍼졌고 나는 아기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손에 쥐가 났다. 그때 언뜻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할 때 옛날 사람들도 이런 기분이어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손가락을 깨물어 아기를 달랠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의 울음을 그치게 할 텐데 하며 자꾸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뒷곁에서 이제 막 맺히기 시작한 잠지만한 풋고추가 빗물에 동동동 떠내려왔고 아주까리 나무도 모가지가 꺾였다. 바람이 무슨 흉계를 꾸미기 위한 전주곡처럼 쎄 불어왔을 때 담 위의 잿빛 용마름이 구렁이처럼 꿈틀대며 벗겨져 나갔다.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바람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면서 흙 벽돌담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다. 집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나와 동생들은 아기를 내팽개쳐 둔 채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큰언니, 큰누나. 우리들은 언니 양쪽 날개죽지 속으로 파고들었다. 언니가 팔꿈치를 접고서 양팔을 벌려 하늘을 보았다. 흡사 실성한 사람 같았다. 나는 문열이가 싫어. 등신 팔푼이 같은 오빠라도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움겠어. 언니가 다시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고서 울었다. 담을 의지하고 꽃몽우리를 매달았던 나팔꽃이 흙탕물에 휩쓸려 수채구멍으로 떠내려가는 걸 보던 우리들의 울음도 더 질겨졌다. 천둥번개는 하늘을 찢어발길 듯이 그렇게 야성을 띠며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다. 개울물들이 순식간에 불어 집 앞에 있던 돌다리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마당 가장자리가 뭉텅 꺼지는 걸 발밑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서로를 쌓아놨다. 빗줄기는 저녁나절이 되어서야 차츰 가늘어졌고 아기는 기진맥진한 채 언니 등에 엎드려 있었다. 그제서 시장기를 느낀 우리들은 찬밥을 끓여 먹으며 그 국물을 아기 입에 넣어 줘봤다. 아기가 몇 모금 받아먹더니 하품을 했다. 우리들도 잠든 아기 옆에 누웠다. 일어나 보니 비는 말끔히 개었다. 우리들이 퉁퉁 부은 얼굴로 살인문 돌계단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쪽 하늘에 쌍무지개가 떴다. 그 무지개 밑으로 개울 물살을 헤치며 어머니가 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니 하루 종일 그렇게도 우리들의 가슴을 태웠던 돼지 오줌통처럼 퉁퉁 부른 아기의 밥통이 젖은 민나이롱 블라우스에 훤히 내비쳤다. 어머니에게 아기를 넘겨준 언니가 머리를 만지며 모로 쓰러졌다.
그때 언니의 빈 젖꼭지를 빨던 갓난쟁이가 바로 저 막내놈이다. 그날의 이야기를 어머니가 막내한테 해준 적이 있었다. 그날 말이다. 저지 질 때마둥 난 오로지 애기 생각만 했어. 근데 애미를 보자마자 싫어지는 큰애를 보니까 그놈도 내내 쬐그만 꼬맹이지 뭐여. 너희 이모가 와부고는 그랬잖아. 조막댕이만한 애를 어른 부려먹겠게 한다고. 시상에는 무엇날 못날 이름 붙은 날도 많더만 우째서 큰년이 날은 웃는가 모른다면서 가슴팍에다가 방공 대신에 큰년이 날 이런 꼬리표를 써붙이고 댕기게 대통령 각하 앞으로다 편지 좀 쓰라고 너희 이모가 그랬잖아. 그네 넌 기억날 거를. 언니는 대답 대신 안쓰런 눈길로 막내 등을 쓰다듬는다. 막내는 계면쩍은 듯 몸을 꼬아 언니 손길을 털어낸다. 여러 사람 좋자고 하는 일이니 밀어주어요, 큰 누나. 이번엔 둘째 누나 빚도 갚아주기로 했고 내가 가서 자리 잡으면 엄니도 모시고 가기로 형하고는 이미 얘기 다 끝냈어요. 형은 맞사위잖아. 형네는 장인 장모 모시는데 그럼 엄니를 누가 모셔요? 어머니가 혀를 차며 넷째와 나를 눈으로 묶는다. 졸지의 공모자가 되어버린 나는 어머니한테보다도 언니한테 면목이 없어진다. 내 떡을 남이 나눠주는 걸 얻어먹는 느낌도 든다. 빚 좀 졌다고 사람 우습게 만들고 있다 너? 돈 빌려준 의리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인마? 너 명퇴 당한 거 안 됐어서 참는 거지. 그깟도 3천 당장 갚을 테니 신경 꺼. 아 그러셔? 그깟 돈 3천? 웃겨 정말. 3천이면 한 달에 50씩 6년을 갚아도 이자는 이자대로 그냥 나앉아. IMF 풀리면 저절로 갚아지려니 할 때가 아니라고. 난 묵사발이 되어 뭉개지는 기분이다. 역시 숫자 노름을 하는 놈들은 치밀한 데가 있다. 난 간다고. 땅을 팔아서라도 가버릴 거야. 막내가 핏대를 올린다. 어머니가 깜짝 놀란다. 뭐요? 땅을 팔어? 네 애미를 팔아라 이놈아. 어머니는 떡반죽 함지를 밀쳐놓고 한 무릎을 막내 앞으로 바짝 당기며 삿대질까지 한다.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두 형제지간에 아주 작당도를 했구먼. 스머슴 있던 거 내보내고 큰애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도 여차했다간 땅 팔어 움세게 될까 봐서 그랬던 건데 인제 와서 뭐가 웃어요? 아옘픈지 아야픈지 엄살 그만 떨어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부쳐먹을 땅마직이나 없나 다리 뻗고 누울 집이 없나. 남들이 IMF네 불경기네 하니깐 덩달아서 찌라려 못나 터진 놈이. 안 되겠다 큰애야. 이번이 가서 당장 짐 싸갖고 와빤져. 예전 같잖아. 인제는 재산도 아들만 다 주라는 시상 아니여. 두부 모자라 듣기 네 목 반듯하게 잘라줄 테니깐 이 은혜를 하든 공부를 하든 네 가슴에 포얹은 걸 풀어보란 말이여. 남동생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 마주본다.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언니 발 뒤꿈치를 지켜든다. 언니가 놀라서 잡아 빼지만 어림없다. 너덜도 눈이 있으면 이 꼴 좀 봐라. 허리가 휘도록 농사져서 대학 과정 공부시켜 놓았더니 불쌍한 제 동기간 거둘 생각은 못하고 깔고 뭉개고 자빠졌냐? 이 매장한 놈들아! 언니가 발을 치마폭으로 가리며 인상을 쓴다. 얘들아, 난 말이지. 니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막내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잖니.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측은할 수가 없어. 넷째는 또 초등학교 때부터 꼴지게 졌잖아. 아버지 없는 집에 장남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자 형제는 여자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렇고 엄니는 또 어떻고. 큰애 너만 여기 있어도 쟤들이 저렇게 제 앞가림만 하러 들진 않았을 거요. 아까 헛말 허투루 듣지 마라. 널 미국에 놔두군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어. 애미하고 살자. 막내가 지척에 있긴 해도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만 하냐 어디. 널랑은 일도 하지 말고 해 넘어가면
집안에 불이나 켜놔. 애미 말동무나 해줘가면서 살자, 우리. 그래요, 언니. 갑자기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생각나네. 여기서 엄니하고 살아. 언니 포도 좋아하잖아. 뒷골밭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울 안에는 나팔꽃씨를 뿌려라, 언니야. 애들이 방학 때 내려오면 뚜뚜 따따 신나겠네. 사람 사는 집 같아지겠는걸? 안 그러니 얘들아? 그렇게만 된다면 우선 내가 한시름 놓겠어요, 큰 누나. 넷째는 언니를 상대로 하여 말을 하면서 눈길로는 막내를 보며 의중을 떠본다. 막내는 아까부터 열쇠고리를 손가락에 끼우고 뱅글뱅글 돌리고만 있다. 일손을 놓고 시름에 젖어서 버선에 수놓아진 잠자리를 쓰다듬던 어머니가 혼잣말을 한다. 구분난구가 선산지키는 법이라더니. 언니는 못 들은 척 벗은 한복을 개킨다.